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드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est.js 데이터 핸들링, DTO와 밸리데이션 파이프라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엔드 개발에 있어서 이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은 이 데이터의 형태를 정의하고 그 데이터가 비즈니스 로직, 즉 우리가 service.ts라는 파일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은 이 데이터의 형태가 우리가 원했던 구조에 맞는지 유효한지 검증하는 것은 이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본 문서에서는 Nest.js에서 이를 수행하는 핵심 메커니즘인 이 DTO와 파이프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DT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TO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의 약자로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객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층 간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컨트롤러, 서비스, 그리고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이 코드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도와주는 녀석을 레포지토리라고 하는데, 이런 계층 간 데이터 교환 시에 이 DTO라는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데이터 자체의 구조만을 정의한다라는 게 이 DTO의 어떤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TO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은 이 데이터의 그 순수한 데이터 자체의 구조, 즉 쉐입만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게 DTO의 특징이고, 그러면 우리가 왜 이 DTO를 사용하는지를 알아야겠죠. 단순히 기본적인 자료형을 사용하지 않고 이 DTO를 명시적으로 정의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데이터 구조의 명세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어떤 데이터를 보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DTO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DTO를 통해서 코드의 가독성 및 유지 보수를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필드가 필수인지, 어떤 타입인지 이 코드를 통해서 즉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Nest.js가 타입스크립트 기반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마우스 호버를 통해 이 DTO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타입스크립트의 타입 시스템을 이용해서 컴파일 단계에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타입의 안정성을 확보를 해서 이 DTO를 사용하는 이유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Nest.js에서 이 DTO를 구현할 때 우리가 기존의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인터페이스를 쓸 거냐 혹은 클래스를 쓸 거냐, 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Nest.js에서 쓰는 이 클래스 방법을 차용을 할 거냐,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Nest.js에서는 DTO를 정의할 때는 타입스크립트의 인터페이스보다는 클래스를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 파일링이라고 해서 이 과정에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 런타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드적으로만 이 타입스크립트가 동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런타임 동작에서는 이 Nest.js 기능인 파이프랑 이 밸리데이션 이런 것들이 참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표준 기능이기 때문에 이 컴파일 후에도 실제 값으로 남아 있어요. 이를 통해서 Nest.js는 런타임에 파이프와 데코레이터를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참조하고 유효성 검사를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간략하게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인터페이스 키워드를 통해서 타입을 작성하게 되면 개발 시점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배포가 되었을 때는 파이프나 밸리데이션 이런 Nest.js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클래스를 통해서 DTO를 구현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표준 기능이기 때문에 컴파일 후에도 실제로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Nest.js에서는 이 런타임 파이프 환경에서 런타임 파이프와 런타임 데코레이터를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참조하고 유효성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DTO를 구현할 때 이 클래스 방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DTO를 만들 때 이 클래스 형식으로 create post DTO라는 마치 타입처럼 네이밍을 해서 타입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때 이 create post DTO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컨트롤러나 서비스에서 호출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전달받은 이 데이터가 타이틀, 컨텐트, 어서, 에이지 뭐 등등 이 네 가지의 데이터가 하나라도 빠져 있거나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일치하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를 반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방금 만든 이 DTO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까? 그 개념이 바로 파이프라는 개념입니다. 자, 파이프는 인젝터블이라는 데코레이터가 달린 클래스예요.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 때도 이 인젝터블 데코레이터가 붙으면 의존성 주입이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파이프도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프 트랜스폼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려운 설명이지만 Nest.js의 요청 생명 주기에서 클라이언트 요청이 라우트 핸들러, 즉 컨트롤러 메서드에 도달하기 전에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파이프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입력 데이터를 원하는 형식으로 변환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이 문자 10을 받았는데 서비스 로직에서는 정수 10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DTO를 선언했는데, 이때 변환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파이프라는 데코레이터를 써서 입력 데이터를 이제 원하는 형식으로 변환시킬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유효성 검사, 밸리데이션 체크라고 하는 입력 데이터가 정해진 포맷,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create post DTO 형식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하다면 데이터를 그대로 전달하고, 그렇지 않으면 exception 예외를 발생시켜서 중단을 한다라는 게 이 파이프의 역할입니다. 이 DTO와 이 파이프 역할을 두 개를 묶어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DTO만으로는 데이터 타입을 정의할 수 있지만 값의 조건,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비어있지 않음 혹은 필수값인지 아닌지, 최소 길이가 몇인지 이런 것들은 서버단에서 체킹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밸리데이션 파이프를 사용하지 않으면 말이죠. 이를 위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부여하고 파이프를 통해서 이를 실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방금 배우고 있는 설명들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실습은 다음 강의에서 같이 해볼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저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이 Nest.js에서는 이 위에 있는 DTO와 밸리데이션 파이프를 사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모듈을 설치를 하는데, 첫 번째가 클래스 밸리데이터, 두 번째는 클래스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코레이터 기반의 유효성 검사를 제공을 하고, 두 번째는 일반 객체를 클래스 인스턴스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설치 명령어로 npm과 yan을 통해서 클래스 밸리데이터와 클래스 트랜스포머를 설치하게 되면 create post DTO라는 클래스에 각각의 이 요소들의 타입에 클래스 밸리데이터라는 걸 불러와서 그 안쪽에 가지고 있는 밸리데이션 체킹을 하는 이 데코레이터를 이렇게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스트링 타입이어야 되고 not empty니까 필수값이란 얘기죠. 그리고 컨텐트는 필수값은 아니지만 반드시 문자열로 들어와야 되고,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길이가 0이고 반드시 정수형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 데코레이터가 붙으면 DTO라는 클래스에 밸리데이션 데코레이터가 붙어서 조금 더 안정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이 밸리데이션 파이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밸리데이션 파이프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파이프는 자, 요청 본문 바디 안쪽에 create post 클래스를 인스턴스로 변환해서 정의된 데코레이터 규칙을 검사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직전 강의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이 바디 데코레이터를 써서 클라이언트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뭐 바디면 바디, 데이터면 데이터 이런 이름으로 활용했는데, 여기서는 create post DTO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거고, 이때 타입이 create post DTO라는 우리가 방금 만든 클래스 형태의 DTO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해주면 이 DTO 구조를 거치지 않으면 이제 에러를 뱉어내야 되는데, 이때 이런 밸리데이션 데코레이터가 실행이 되려면 use 파이프라는 Nest.js가 가지고 있는 이 데코레이터를 호출해서 생성자 함수를 써서 new validation 파이프를 넣으면 이제 이 녀석이 동작을 하게끔 조건이 갖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핸들러에서 파이프가 적용되는 조건을 갖추었다. 그때 적용되는 파이프가 바로 create post DTO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동작이 되고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유효하다면 데이터를 그대로 전달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외를 발생시켜 처리를 중단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곳에 도달했다면 유효성 검사를 통과한 상태임이 보장되기 때문에 return이라는 this action add a new post라는 문자열이 반환될 거고 자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예외 처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전역 스코프에서 적용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컨트롤러에서 쓸 수도 있지만 개별 핸들러마다 파이프를 적용하는 대신에 애플리케이션 전체에 적용되는 이런 밸리데이션 파이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모든 요청에 대해서 자, 유효성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main.ts에 이렇게 전역 파이프를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use 파이프라는 데코레이터를 호출하면 개별 메서드에서 쓸 수 있지만 이렇게 글로벌한 파이프라는 걸 앱 뒤에 메서드 체이닝으로 연결해 주면 이제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DTO에 정의되지 않은 속성은 자동으로 제거하고 정의되지 않은 속성이 있으면 요청 자체를 막고 이런 속성들이 각각 있어요. 그래서 각각을 true로 할당을 해버리면 전역적으로 뭔가 세팅이 된다라는 거죠. 웬만하면 써주는 게 조금 더 코드를 작성함에 있어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DTO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구조체이며 런타임 유효성 검사를 위해 클래스로 정의한다. 파이프는 요청 데이터가 핸들러에 도착하기 전에 변환하거나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이를 위해서 클래스 밸리데이터나 그리고 클래스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DTO에 데코레이터를 부착을 하고 선언적이고 깔끔한 방식으로 입력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게 DTO와 이를 활용한 밸리데이션 파이프라는 개념입니다. 해당 내용은 제가 빨리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역시나 코드를 보고 이해해야 훨씬 와닿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론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정말 가볍게 한번 시청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DTO 그리고 파이프 이런 내용은 실무 코드에서도 계속 나오는 개념이고 계속 쓰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번 시간에 잘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이 DTO와 파이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제 예제 코드를 통해서 실습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